안녕하세요. 강한무석입니다. 오늘은 NBA 6경기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기 먼저 할게요. 첫 번째 경기로 워싱턴 대 유타 경기인데, 이 경기는 사실 배당이 왜 이렇게 유타가 높게 잡혔나 싶은 경기입니다. 매치업으로 한번 보면은, 물론 유타가 지금 불안한 면이라고 굳이 따지면요, 원정 경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경기 쉬면은 4일인가 3일 휴식이 있거든요. 그거 앞두고 선수들이 풀어질 여지가 있어요. 어쨌든 정규 리그는 중요성이 확 떨어지거든요. 유타가 지금 뭐 승률이 안 나오는 팀도 아니고, 선수들이 그냥 좀, 상대가 어쨌든 강팀 워싱턴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좀 나태해지거나 좀 풀어질 수가 있어요. 휴식이 길다 보니까 앞으로 있을 그런 부분에서 뭐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사실 라인업적으로 보면은 워싱턴은 유타 한참 다운그레이드예요. 이거는 유타가 충분히 잡아줄 만한 사이즈로 보이고요. 최근에 뭐 쿠즈마가 좀 잘해주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벤치에서의 생산력이 조금씩 워싱턴이 기복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지난 경기 이제 디트로이트 프론트 코트진을 상대로 몬트레즈 헤럴이 상당히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베레탄스도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고, 뭐 얘는 뭐 넘어갈게요. 베레탄스는 어쨌든 간에 충분히 유타가 좀 잡아줄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고요, 제 생각에는. 유타 마인슨까지 보고 217.5면 저는 언더 봅니다. 언더. 조금 저득점으로 유타가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풀어진다고 하면은 조금 더 저득점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이 빡겜을 하면은 수비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경기 클리블랜드 대 세크라멘토고요. 잠시만요. 이 경기는 일단 둘 다 백투백이죠. 클리블랜드도 지난 이제 오늘 있었던 어디야? 미네소타 원정 경기를 했었고, 세크라멘토 역시도 샬럿 원정에서 이제 경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거 클리블랜드 1.28이 이게 맞는 배당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 미네소타 하면 서부 원정 갔다가 지금 동부 홈으로 이제 복귀를 한 건데, 어, 일단은 좀 배당이 좀 너무하다 싶은데, 어쨌든 사실 지금 세크라멘토 라인업으로 클리블랜드를 이기려면요, 제 생각에는 진짜 3점이 엄청 다 들어가야 돼요. 뭐 벤치 버디힐드나 아니면은 이제 뭐 할리버튼, 뭐 반즈, 팍스까지 그냥 3점이 던지는 종 족족 들어가지 않는 이상 지금의 완전체 클리블랜드 상대로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클리블랜드가 충분히 백투백 경기긴 하지만 마찬가지 백투백인 이제 세크라멘토 상대로 일반승 정도는 충분해 보이고, 핸디캡이 조금 세긴 한데 어쨌든 저는 클블이 이기면은 그래도 마인까지 해줄 거라고 봅니다. 마인까지 보고, 세크라멘토가 더군다나 오늘 경기 야투가 좀 많이 잘 터졌잖아요. 샬럿 상대로. 물론 샬럿이 수비 없이 달리긴 하지만, 오늘 경기는 조금 안 터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또 몰라요. 세크가 또 이 팀은 워낙 이제 야투가 도깨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결국 높이를 통해서 일반 승률로는 충분해 보인다 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가 이제 마이애미 대 시카고예요.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이제 버틀러가 빠져 있고, 뭐 뱀 아데바요, 지금 뭐 덩컨 로빈슨까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시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상자가 시카고는 너무 많아요. 뭐 코비 화이트에 어, 다 빠져 있어요, 그냥. 지금 제가 밑줄 친 선수가 다 꽤나 중요 자원이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이건 다 빠져 있는 상황에서 사실 주전 라인업으로 보면요, 시카고가 크게 밀리는 모습은 아니에요. 저렇게 많이 빠졌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제 뭐 버틀러나 아데바요 빠진 상황에서 분명히 할만하긴 한데, 이 벤치가 시카고가 없어요. 저렇게 되면은 지금 뭐 코비 아이트 빠졌죠. 뭐 카루소랑 드로잔이 이제, 카루소는 모르지만 드로잔이 아웃이기 때문에 뭐 도순무나 이런 애들이 또 올라오면 또 벤치가 또 약해지죠.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일단은 마이애미가 할 만한 경기로 보입니다. 일단은 마이애미가 할 만한 경기로 보이고, 다만 이제 마이애미도 분명히 야투 기복이 있긴 한데 제 생각에 벤치 싸움에서 마이애미가 분명히 해볼만 합니다. 분명히 해볼만 해요. 최근에 저 지금 선발에 들어와 있는 이제 슬럼 마틴도 꽤나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일러 히로가 벤치로 가서 또 이제 득점을 올리면서 마이애미가 최근에 또 나쁘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또 스트러스나 뭐 빈센트 같은 애들 또 득점 가담을 해주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요거는 제 생각에는 마이애미가 그래도 잡아줄 만한 경기가 아닌가 라고 보는데, 덩컨 로빈슨과 카루소의 출전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마이애미 승을 보더라도 이거 로빈슨 안 나오고 카루소 나오면은 분명히 시카고가 제가 볼 때 해볼만 하고요. 반대로 이제 로빈슨 나오고 카루소 안 나오면은 시카고는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마이애미 승 일단은 초안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승을 보고 212.5 기준 언더 봅니다. 넘어가서 휴스턴 대 멤피스, 멤피스 대 휴스턴. 잠시만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 일단 딜런 브룩스가 아웃이 돼 있고요. 자모란트 빠져 있고 뭐 클라크 뭐 이런 애들 이렇게 멤피스 같은 경우 빠져 있는데, 휴스턴도 지금 뭐 제일런 그린, 데니얼 하우스, 케빈 포터 뭐 이런 식으로 빠져 있어요. 사실 뭐 그린이랑 케빈 포터 주니어는 딱히 뭐 필요 없지만 데니얼 하우스 주니어가 최근에 괜찮았거든요. 괜찮은 상황에서 오늘 미러키 전부터 빠지면서 뭐 아쉬운 모습을 휴스턴이 보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멤피스가 일반승 정도는 지금 백투백 휴스턴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해줄 걸로 보이고요. 멤피스 같은 경우 지금 뭐 브룩스가 빠지긴 했지만 데스먼드 베인이나 이제 멜튼 같은 선수들의 활약이 좀 뛰어나고요. 자잭주도 충분히 자모란트가 없는 가운데 1옵션의 역할을 잘 수행해주고 있고, 추가로 벤치에 뭐 카일 앤더슨이나 이런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레이커스를 그냥 아주 에너지 레벨 차이에서 그냥 탈탈 털었어요. 레이커스가 거의 뭐 경기하기 싫게 만들 정도로 이제 멤피스가 좋은 경기를 보여줘가지고 일반승 정도는 충분할 걸로 보는데 8.5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좀 너무 세지 않나 싶고요. 이게 기준점이 그리고 221.5인데 요거 언더 봅니다. 요거는 휴스턴이 멤피스를 만나서 수비적으로 고전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휴스턴의 공격이 좀 잘 안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멤피스가 좀 수비적으로 단단하게 유지하면서 무난하게 좀 가져갈 만한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대 골든스테이트인데 경기는 기준점이 제 생각에는 215.5면은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일단 오바를 먼저 보고요. 일단은 골스 같은 경우 조엘 엠비드를 막는데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라인업적으로 봤을 때 루니는 당연히 상대가 안 되고, 디그린도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디그린이라도 수비 잘하는 디그린이어도 엠비드를 막는 데는 좀 고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외곽 자원들의 조금 찬스들이 좀 그래도 오픈 찬스나 뭐 3점 찬스가 그래도 많아질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바 쪽이 괜찮아 보이고, 필라가 아무리 다운 템포를 한다고 한들 맥시를 쓰면 어쨌든 종종 이제 얼리 오펜스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뭐 벤시모스가 뛰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맥시잖아요. 얘를 살리려면은 뭐 지공을 해서는 얘가, 그래서 최근에 맥시가 부진한 거예요. 갑자기 뭐 부진하다기보다는 엔비드 위주로 이제 지공을 가다 보니까 맥시 이제 지공에 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종종 살려주는 플레이를 필라델피아가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215.5 오버가 나쁘지 않아 보이고, 골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달려야 돼요. 이거 이기려면 엔비드가 있기 때문에 지공을 뭐 아예 안 하진 당연히 않겠지만 틈이 날 때마다 빠르게 공격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215.5는 그래도 좀 너무 낮게 준 게 아닌가. 한
8 이상은 줘야 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생각을 해서 오버 쪽은 먼저 보고요. 지금 필라델피아 상대로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상대로 좀 쉽지 않는 경기를 할 걸로 저는 봅니다. 이거 거의 1.5면 거의 뭐 일반승 뭐 이렇게 줬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골스가 가져갈 만하긴 한데, 어쨌든 센터가 이렇게 강한 팀을 상대로 골스는 고전을 이거 야투 안 터지면 절대 못 이겨요, 골스가. 그러니까 골스 쉽게 말씀드리면은 센터가 이렇게 장신에다가 좀 잘하는, 엔비디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톱클래스잖아요, 월클이잖아요, 슈퍼스타잖아요. 이런 선수가 있는 팀을 상대로는 야투가 안 터지면 골스는 못 이깁니다. 다른 팀이면 수비적으로 해가지고 수비를 해서 이기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함이 있다. 3점이 안 들어가면 못 이긴다, 이건 골스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필라델피아 상대로는 충분히 공격적으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일단은 봐서 골스 승까지 이렇게 봅니다. 괜히 이거 1.5 받은 게 아니에요. 3점 좀 안 들어가면 골스가 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터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여섯 번째 경기 샌안토니오 대 덴버인데, 저는 덴버 승 봅니다. 덴버 승, 덴버 마인승.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만났어요. 이 매치업 같은 경우 지난번에 한번 붙었었잖아요. 다시 만났는데 그때 야코 퍼들이 요키치를 상당히 잘 막았습니다. 상당히 잘 막았고, 뭐 데리 화이트나 뭐 맥더머드 이런 선수들의 활약, 특히나 데리 화이트 괜찮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덴버 같은 경우 벤치가 이제 아예 뭐 삽질을 했는데, 뭐 캄파조 말고는 그냥 없는 수준이었어요. 사실 그 차이가 이 양 팀의 차이였고, 세난 같은 경우에는 테디어스 형이나 데빈 바셀 뭐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줬잖아요. 포브스도 있었고, 뭐 로니워커 4세 좋았고요. 결국 벤치 차이로 졌는데, 어쨌든 덴버 벤치 같은 경우에는 기복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지난 경기는 제가 볼 때는 덴버 벤치가 거의 좀 바닥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좀 특히나 안 좋았을 때 그런 모습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뭐 하일랜드 같은, 본스 하일랜드 같은 선수들이 이제 3점 좀만 터져주면은 나쁘지 않을 걸로 보이고, 그리고 요키치가 다시 한번 야코퍼드를 상대하는데 지난 경기만큼 저는 고전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슈퍼스타가 이런 똑같은 매치업에서 자존심이 있지, 퍼들 정도 상대로, 물론 퍼들이 수비가 좋긴 합니다만, 지난 경기보다 훨씬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면은 덴버가 이번에는 좀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제가 오늘 경기 역배가 없어요. 지금 올정배를 봤는데 뭐 나올 만한 경기에 대해서는 골스 필라, 이 경기에 대해서 역배가 필라가 이길 수도 있어 보이고, 제가 볼 때는 마이애미 시카고, 요것도 시카고 잡을 수도 있어요. 나머지 경기에서는 딱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요. 물론 오늘 배당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NBA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제 확정본, 아침에 이제 확정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